왜 남편이 곁에 있어도 외로운가?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내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분명 옆에는 남편이 있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 생활이 20년, 30년이 넘어가면 남편은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조용한 동거인이 되어갑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살아도 말은 줄고 감정은 사라지고 서로의 하루에 별다른 관심도 없어집니다. 그저 습관처럼 함께 있지만 그 습관이 때로는 외로움의 진원지가 되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들이 말합니다. 남편은 있는데 외롭다. 혼자는 아니지만 마음은 혼자다. 이건 단지 그 집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필요한데 남편과는 점점 대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일상적인 보고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 애는 연락 왔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정작 내가 느끼는 외로움, 서운함, 요즘 드는 생각과 마음을 꺼내기에는 상대가 너무 무덤 같고 반응은 너무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해지죠. 그때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친구입니다. 여자의 인생 후반기, 친구가 절실해지는 진짜 이유. 젊을 때는 친구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바빴고 할 일이 많았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버텨야만 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바뀝니다. 아이들은 독립하고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고 하루가 길어지고 문득문득 마음속에 허전함이라는 감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허전함은 단지 심심함과는 다릅니다. 그건 텅 빈 거실을 보며 혼자 밥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혹은 옆에서 TV만 보는 남편에게 무심코 말을 걸었다가 무표정한 대답에 다시 말을 삼킬 때 찾아옵니다. 이럴 때 한 통의 전화, 따뜻한 말 한마디, 언니 오늘 시간 돼? 나랑 차 한잔 할래? 이런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정서적인 공감이 절실해집니다. 단지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남편이 아닌 진짜 친구가 대신해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친구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서로의 거울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피로, 눈빛만 봐도 알아채는 걱정, 툭 내뱉은 말 한 줄에 숨겨진 속마음까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남편에게선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은 이미 일상이고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상대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감의 언어가 너무 다릅니다. 남편은 대화를 분석하고 해결하려 들고 때로는 듣고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저 그랬구나, 진짜 속상했겠다. 이 한마디로 충분히 마음을 안아줍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 여자는 남편보다 친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한 변화입니다. 어떤 친구가 진짜 내 편인가? 인생의 후반기에 만나는 친구는 젊었을 때의 친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젊은 시절의 친구는 같이 놀고 웃고 떠들고 일상의 재미를 나누는 사람이었다면 나이 들어 만나는 친구는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사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무너졌을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친구를 많이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한 사람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그럼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자에게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얘기를 끊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저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내 말의 맥을 잡아주는 사람. 이런 친구가 있으면 가슴속 응어리가 풀립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따뜻한 눈빛과 표정. 그게 인생 후반기에 꼭 필요한 감정의 안식처가 됩니다.
둘째,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됐을 때, 내 자식이 성공했을 때, 내가 여행을 다녀와 행복에 겨워 말할 때, 질투도 비교도 없이 와, 진짜 좋았겠다. 넌 정말 그럴 자격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같이 울어주는 사람보다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더 드뭅니다. 셋째, 연락이 뜸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누구나 각자의 리듬이 있고 모든 관계를 자주 이어가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몇 달 만에 연락이 와도 어제 이야기하다 이어진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깊고 마음이 편한 겁니다. 넷째, 뒷담화보다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을 땐 즐겁지만 헤어지고 나면 찝찝한 사람. 다른 친구 흉을 보며 웃다가 문득 내 얘기도 저렇게 할까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 이런 관계는 결국 지치게 합니다. 반면 내가 실수했을 때 조용히 말해주는 사람. 그건 내가 좀 감정적으로 보였어.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 이런 말은 듣기에 불편하지만 그 속에 진심과 애정이 담겨 있다면 그건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꼭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진짜 친구를 만나려면 나도 그런 친구여야 합니다. 상대가 내 말을 잘 들어주길 바라기 전에 나도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하고 상대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하며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담백하게 말할 줄 아는 성숙한 관계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후반기에도 마음 붙일 사람, 따뜻하게 기대어 올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남게 됩니다. 남편보다 친구가 더 필요한 순간들. 사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남편은 점점 가족이 아니라 생활 파트너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꼭 같이 움직이진 않고 같은 집에서 밥을 먹어도 속 얘기 나눌 대상은 아닌 그런 거리감이 생깁니다. 남편은 생활을 함께하지만 감정을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 붙일 친구가 하나라도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눈물 날 때. 살다 보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문득 자식이 차갑게 느껴졌을 때, 몸이 아픈데도 아무도 몰라줄 때, 그렇게 서럽고 쓸쓸한 날. 그런 날 남편에게 기대고 싶지만 왜 또 그래? 그 나이에 왜 우울하게 굴어? 이런 말 한마디에 속이 더 상해버린 적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럴 때 친구에게 전화하면 딱히 해결해주는 말은 없어도 그래 그 마음 나도 알아 하는 공감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르 풀립니다. 눈물이 나는데 말없이 같이 있어주는 사람. 그게 친구입니다. 두 번째 순간. 남편과 말이 안 통할 때. 나이 들면 부부 사이의 말이 줄어듭니다. 말해도 못 알아듣고 같은 말을 몇 번 해도 관심이 없고 같이 있어도 허공을 보는 느낌. 정말 혼자 있는 게 낫다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반면 친구는 어쩌면 남편보다 내 감정의 맥을 더 잘 짚어냅니다.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 말 한마디가 지친 하루를 다시 살아내게 합니다. 세 번째 순간. 내가 여자라는 걸 잊고 싶지 않을 때. 남편과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 나를 아내, 엄마, 며느리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라는 존재, 감정이 풍부하고 예쁘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점점 잊히게 되죠. 하지만 친구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머리를 새로 했는지,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는지 섬세하게 봐주는 사람입니다. 야, 너 오늘 화장했지? 분위기 다르다. 이 한마디에 다시 여자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남편은 보지 못하는 걸 친구는 봐주는 겁니다. 네 번째 순간. 인생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이가 들어도 선택해야 할 순간은 계속 옵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볼지, 지병치료를 계속할지, 자식 집에 들어갈지, 혼자 살지를 결정해야 할 때. 그럴 때 남편은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때론 더 복잡한 변수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친구에게 하는 말은 다릅니다.
너라면 어떡할 것 같아? 이 한마디에 친구는 내 상황을 내 눈높이에서 나의 입장에서 조언해 줍니다. 의도가 없이 계산 없이 그냥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 그게 남편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5번째 순간.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고 싶을 때. 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듭니다. 남편은 TV 보고 웃거나 그저 무덤덤해져 가는데 내가 오늘 장 보러 갔다가 바보 같은 실수를 했던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뭐가 웃겨?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말하면 배꼽 빠지게 웃습니다. 야, 진짜 너답다. 아, 진짜 나였어도 당했겠다. 이런 호응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죠. 같이 웃어주는 사람, 그 사소한 유머에 반응해주는 사람. 그게 나이 들어 소중한 감정 교류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정말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같이 사는 관계이지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한순간 한순간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보는 관계입니다. 가슴으로 우는 걸 알아채주고 눈빛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가 이후의 삶을 버티게 해줍니다. 노년의 우정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야, 이미 다 정리된 관계인데. 지금 친구 사귈 사람은 다 바쁘고 새로 사귀기도 어렵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편하지 괜히 기대해서 상처나 받지 말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은 인생 후반전에 피어나는 우정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따뜻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제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척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어떤 관계를 통해 얻을 게 있어서 접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서 마음이 맞아서 외롭지 않아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우정이 지닌 유일무이한 가치입니다. 우정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우정은 특별한 날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축하받을 일도 눈물 나는 일도 가치 있는 사람을 통해 의미가 생기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우정은 관심과 진심 없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죠. 예를 들어 요가 수업 끝나고 나서 언니 오늘따라 힘들었죠? 저도 다리 아파 죽겠어요. 그 한마디에 관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자주 보던 이웃에게 늘 맛있는 반찬을 사시더라고요. 어떤 게 맛있어요? 이렇게 말을 거는 것도 작지만 중요한 시작입니다. 관계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우정을 부르는 장소와 순간. 노년의 우정은 일상 속에서 피어납니다.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동네 작은 카페. 혼자 앉아 책 읽는 이들과 눈이 마주칠 때 말없이 미소 짓는 것도 인연의 시작입니다. 문화센터, 복지관, 노인대학.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고 그 속에서 취향이 맞는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등산, 걷기 모임, 봉사활동. 함께 움직이는 활동 속에서 마음도 같이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나에게 와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법, 특별한 공식은 없다. 노년의 우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건 화려한 말솜씨도 대단한 교양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이 담긴 평범한 말들이 더 큰 울림이 됩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덥네요. 혼자 나오셨어요? 그 색 옷 참 잘 어울려요. 밝은 색 좋아하시나 봐요. 혹시 저번에도 여기 오셨죠? 낮이 익어서요. 이런 말들은 사람을 긴장시키지 않으면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친해지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여유. 우정은 천천히 자라야 더 오래 갑니다. 친구는 많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나이 들며 자꾸 친구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예전처럼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정은 숫자가 아닙니다.
1년에 몇 번 연락해도 어제 본 사람처럼 느껴지는 친구. 사소한 이야기를 아무 걱정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 이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괜히 억지로 모임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가끔씩 생각나는 사람에게 가볍게 연락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우정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친구를 만든다는 건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일입니다. 늘 비난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 옆에는 아무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삶을 긍정하고 작은 기쁨에 감사할 줄 알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친구가 됩니다. 노년의 친구를 만든다는 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작은 결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지금 이 순간 충분히 가능하고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나이 들어 친구를 잃지 않는 법. 친구를 만든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감정이 예민해지고 자존심은 커지며 서운함도 잘 쌓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답장이 조금 늦은 문자 하나에도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래가는 친구가 되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준을 강요하지 말기. 노년의 우정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갈등 중 하나는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내가 힘들 땐 몰라보더니 자기 일엔 왜 저렇게 예민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이런 생각은 결국 내가 정한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우정은 내 방식대로 조율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비워줄 줄 아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나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차이를 인정하고 웃어넘기는 태도가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서운할수록 솔직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친한 사이일수록 오히려 말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싸움 날까봐 그냥 삼키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속에 담기만 하면 결국 그 감정은 거리감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그날 조금 서운했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 줄 알지만 그냥 말하고 싶었어. 이런 말투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솔직히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정은 상대가 완벽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조심스레 표현할 수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함께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 사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비 오는 날 창밖 보며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반찬 뭐 했는지 물어봐주는 사람. 몸이 안 좋을 때 괜찮아. 한마디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년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곁에 있어도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때 오히려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 한 명이 옆에 있다는 이유로 삶의 고비를 웃으며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사람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남편보다 친구가 더 필요하다는 말은 남편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지금 내 마음을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인생의 구조라면 친구는 인생의 여백입니다. 그 여백을 따뜻하게 채우면 노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친구 한 명, 그 의미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당신 곁에도 그런 친구가 곧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심어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